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6년 2월 23일 월요일 오후 6시를 좀 지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번 주는요, 굉장히 시장이 급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악재 또는 위험 요소들을 많이 지금 듣고 계십니다. 네, 일단 지난주에는 우리가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이슈로 상당히 주말을 힘들게 버텼었고요. 또 금요일 날 미국의 또 관세 무효화 판결, 트럼프 대통령이 금요일에 관세 무효화 판결이 미국 연방법원에서 드디어 판결이 나왔죠. 판결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쓰고 있는 이 임의적인 상호 관세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통해서 본인의 SNS를 통해 일괄적인 1974년도에 제정된 미국의 무역법 제122조를 근거로 금요일 날 긴급하게 전 세계를 상대로 10%의 관세를 했고 주말을 통해서 이 관세율을 15%로 올렸어요.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시작하는 월요일 오늘 아직 미국장이 개장 전인데 미국 선물은 지금 현재 약 1%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 월요일 또는 화요일까지는 이 관세 무효화 재판에 대한 미국장의 흐름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그 변동성이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우리가 목요일 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인데요.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날 아침이에요. 목요일 아침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상승 사이클의 주역은 여전히 이 AI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I 사이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 엔비디아의 실적이 향후 자산 시장에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금요일 날에는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금 이 시장을 이끄는 4명의 거물이죠. 트럼프 미 재무장관 베센트, 그다음에 파월 의장, 그리고 잭슨항 CEO까지 이 상승장을 이끌었던 이 4명의 주요 인물들에 의해서 이 시장이 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이번 한 주가 됩니다. 먼저 그 트럼프 무역 관세에 대해서 이미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냐 몇 가지를 좀 엑스에서 갖고 왔어요. 지금 일리노이 주지사 친민주당 쪽입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미 대법원이 6대3으로 관세 위헌 판결을 한 이후 즉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86억 달러 환급을 요구하는 공식 청구서를 냈어요. 주말에 냈어요, 이걸. 그래서 정치적인 공격이 벌써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우측에 보시면 수입 업체들은 1,500억 달러에서 1,750억 달러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나 슈퍼 301조와 무역법 232조 조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부과할 수 있는 관세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10에서 15 관세 유지가 앞으로 우리가 1월에 있을 미국 중간선거까지 또 우리 자산시장 그리고 우리 암호화폐 시장에는 해당 관세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루스 소셜 트럼프 대통령 계정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한국 시장에는요 이런 관세 그리고 이란 전쟁에 대한 이슈가 너무 부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아남은 여러분들한테 좀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게끔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시하고 있는 포커스는 뭔지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이 트루스 소셜 본인의 개인 계정 게시물이죠. 이걸 좀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 동계올림픽이라든지 기타 선거가 있어요. 텍사스 주 보궐선거들이 있는데 그 선거에 지금 집중이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란과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언급은 지난주와 주말 이후로는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왔던 그 일리노이주, 아까 우리 PPT로 봤던 일리노이주 주지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반격 문구만 좀 나와 있습니다. 그 일리노이주에서 반환 청구 소송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오늘 오후에 올렸던 내용인데요. 일리노이주 오바마 행정부에서 심각하게 지연되고 예산을 엄청나게 초과한 도서관 사업을 구제하기 위해 수억 달러를 지금 쏟아붓고 있다. 반격 게시물. 즉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에 대한 대응보다는 미국 자체 자국의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폴리마켓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측 사이트에서는 과연 미국 이란 이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나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데 대한 답변인데요. 잘 보시면 폴리마켓도 사실상 12월 31일에 73%예요. 별로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는 거에 대한 큰
이슈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폴릿마켓을 보셔도 지금 2월 이번 주까지 최대 18%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또 폴릿마켓에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환불을 강요할까? 지금 관세로 얻었던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환불을 하게 되면 그동안 관세로 얻었던 이 유동성을 뺏기지 않을까에 대한 불안감을 저희가 갖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폴릿마켓을 보면 약 19%밖에 되진 않아요. 예측률이. 결국은 이런 것들도 누군가는 환불을 요청할 것이고 일리노이 주지사처럼 해당 부분이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시일이 상당 기간 걸릴 것이다. 우린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도 주말에 26년도에 들어올 관세 수익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죠. 따라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현재 두려움에 떨면서 이런 부분들이 트럼프 지정학적인 리스크, 미국 이란 전쟁, 그 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국내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큰 문제는 지금 아니다라는 게 저 코아남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암호화폐 자산의 이 본질에 더 충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일봉상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시면 지금 오늘은 약 65.8K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현재 시간에. 음봉이고요. 3일 연속 음봉이 나온 상태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일봉상 지금 보고 있는 캔들은 바로 이 양봉이었죠. 9.9K를 찍고 급하게 말아 올린 이 양봉. 이 양봉의 캔들, 더군다나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찐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당시엔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횡보가 이 위에서, 이 양봉 캔들 위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주봉상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양봉이 빨리 출현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작년에도 이렇게 양봉의 캔들 이후 저점을 달성한 양봉 캔들 이후 추세 전환이 나왔었고요. 가장 최근 조정에서도 양봉의 캔들이 발생한 이후에 주봉상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음봉이 아닌 양봉의 캔들이 주의 마감으로 발생을 해야 전환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59.9K를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몇 가지 추가적인 더 분석을 말씀드리면 지금 해외 유명 트레이더들은 이 53K 부분 여기를 지금 매수 타점으로 잡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마찬가지로 이 59.9K를 깨고 진입을 한다면 13K까지 밀릴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작년 우리가 8개월간의 긴 행보장에서 이 매물대 완충지대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영역이 53K 부근이었고요. 상승하는 중에 올라왔던 저항 부근이 53K였고 그 다음에 4년 전 21년도 강세장에서도 저항대 역할을 했던 곳이 53K입니다. 그래서 이 부근에서 저점이 만들어진다라고 예상을 하는 거고 지금 보면 고점에서부터 해당 부근까지 약 58%의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60% 정도의 비트코인 하락은 있다라고 보는 우리 4년 주기와 과거의 패턴을 좀 맹신하는 분들이 내세우는 주장이죠. 그 논리와도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저점으로 보고 있고 53K 부근을 저점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저 코아남은 이 부근까지 빠질 수 있겠죠. 이 부근까지 차트상으로는 충분히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 저 코아남은 우리가 이 박스에서 일부 비트코인을 이미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락하는 이 구간에서 저는 비트코인 매수를 끝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 물려도 된다는 생각이죠. 여기서부터 해당 구간까지 약 추가적인 하락이 25% 정도가 돼요. 여기서부터 25% 구간이 되는데 이 정도는 물리고 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해놓은 시드가 있지만 그 시드를 다 채우기 위해서는 물려야 좀 채우기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중에 비중을 높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타기를 통해서 본인의 비중을 다 채우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볼 때 매수하기가 더 쉽더라. 심리적으로.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이미 매수를 거의 다 끝냈다.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여러분들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 다음에 메이저 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충분히 이 부분은 저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 큰 호재가 터지지 않아서 큰 장대 양봉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 비트코인은 장대 양봉을 동반해서 아무도 모를 때 급격히 추세를 전환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코인글래스의 청산 히트맵입니다. 24시간 기준으로는
우리 65K가 지금 강력한 지지선이 돼요. 이 노란색 매물대죠. 롱 포지션 청산 구간인데 64K가 깨지면 청산 물량이 상당해요. 많죠. 그리고 4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땐 해당 64K 구간까지에만 옅은 유동성이 보이고 숏 포지션은 69K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가서 이 숏 공매도 포지션을 청산시키는 게 거래소 입장에선 더 유리한 상황이죠. 세력들 입장에선. 따라서 저는 그 53K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고 있던 이 차트상의 53K 저점은 솔직히 저 코아남 80% 이상 해당 구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로 보고 있습니다.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3개월에 큰 비트코인 현재 추세를 보시면 여전히 이 물량, 이 유동성을 허문 뒤에 우리가 69K, 70K 이때 있었던 마지노선 물량들이었죠. 이 물량을 허물고 나서는 별다른 롱 포지션이 형성이 돼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100K 이상에서 숏 포지션 유동성 물량이 굉장히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 롱 포지션을 청산시켜서 세력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또한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지만 현재 바닥 구간에서 저점을 체크하고 그다음에 바닥을 형성하는 구간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밑으로 돌아가서요. 앤서니 폼플리아노는 유명 인플루언서죠. 그 다음에 투자자입니다. 이분께서는 지금 PC가 2월 20일 날 발표됐는데 높게 나왔었어요. 연준이 보는 게 PC 지표죠. 이 PC 지표가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측정 방식이 잘못됐다. 현재 트루플레이션에서 나오는 실질적인 PC는 하락 추세예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지금 연준은 마치 그 뒤를 보면서 시대에 뒤처진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지금 파월 의장과 현 연준의 그 이사진들은 우리가 12년도부터 했던 발언들이나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뒤처진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되게 보수적이에요. 22년도에도 우리가 분명히 인플레이션 없다고 파월 의장은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데이터에 실제로 보이고 나니 그때서야 부랴부랴 급격히 금리를 올리면서 이 자산시장을 무너뜨렸던 이력이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번에도 이 QT를 너무 오랫동안 끌고 가다 보니 단기채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유동성이 경기가 침체, 이 AI라는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자산시장의 상승을 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기채 부분에 대한 우려로 지금 이 상승세에 도움을 못 주시고 여전히 누르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도 금리 인하, 본인들이 한 번의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금리가 높아요. 높은 금리가 오래 지속되면 결국 경기에는 안 좋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이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 시점 또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게 현재 연준의 스탠스다. 그 멀린 트레이더님께서도 알트코인과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을 비교를 해서 지금 현재는 우리가 약 2019년 얼마 전에 라울팔도 이야기를 했죠. 지금 현재 상황은 2019년과 같다. 근데 우리가 2019년을 보시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한번 이렇게 큰 상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이때 여름 랠리가 나왔었죠. 해당 부분도 우리가 전 시간에 봤던 아더스와 비트코인의 차트를 봤을 땐 해당 추세선을 상승 기조로 바꿨죠. 따라서 올해 26년에는 단기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저 코아남 또한 이 그림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 1년 동안 19년처럼 1년 동안 이 상승에서 알트코인은 대략 10배 이상 올랐었습니다. 너무나 저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눈치를 못 챘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20년도 3월에 코로나 빔이 터지면서 알트코인들이 다시 초기화가 됐죠. 그리고 나서 100배, 1000배가 가는 상승이 나왔었던 거고요. 이런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 올랐던 상승, 이때 비트코인도 약 5배 이상 올랐었거든요. 물론 가격이 500만 원이 채 안 되는 가격에서부터 2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런 구간이 있었다. 그래서 26년도 이런 구간과 9년 구간과 비슷한 구간이 진행이 될 거다라고 멀린 트레이더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금과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괴리율, 이 갭이 상당함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14년 12월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4년 12월에 금 비트코인 차트에서는 이미 고점이 나왔고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이미 하락이 다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1년 이상의
지금 2월이니까 14개월간의 하락이 지속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얘기는 일리가 있어서 제가 갖고 왔거든요. 제시 마이어스라는 분이 주신 건데 1년 4월과 22년 6월까지 6월의 바닥이었죠. 4개월이 걸렸고 17년 19년 2월까지 14개월. 그다음에 그 앞으로 돌아가 봐도 13년 11월부터 15년 1월까지 14개월. 신기하게 이게 같더라. 이때 RSI 저점이 나오고 30 이하의 저점이 나오고 주봉상 그리고 반등이 나왔다. 그러니까 저점이 형성됐던 시기가 14개월 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4년 12월이 고점이었다. 금 차트에서는 고점이었죠. 고점이었다는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이미 14개월의 하락이 다 나온 거다. 그래서 2월에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분은 보시는 겁니다. 저 또한 일부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표시 이분이 요즘에 글을 많이 올려주시는데 대부분 글들이 이 금과 비트코인의 갭을 분석을 많이 하시는 글을 올립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여기가 약 9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현재 금, 우리가 지난 전 시간에 배웠죠. 결국은 이 금하고 비트코인 차트는 만나더라. 만나게 되면 우리가 90% 이상의 지금 현재 부분에서 상승을 바라보는 건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2배 이상의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알트코인도 50배, 100배 이상 갈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안정적인 곳, 주식시장 같은 곳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현재 자본이 지금 몰려있는 곳은 주식시장이 분명합니다. 미국장, 그 다음에 한국장. 이런 곳에서 기회를 찾아 이동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이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 곳에 비중을 높여 투자를 하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 이 갭이 상당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순하게 결국은 이 차트가 만나더라.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또 만날 것이다. 이 갭을 줄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확실히 인지를 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금값이 폭락을 해서 비트코인 현재 가격과 만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극히 적은 확률이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금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코퍼레이션 2026을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X에도 본인께서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 기본적인 비트코인에 대한 모멘텀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예요. 가격은 하락했지만 이미 개인, 소매 투자자들 외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역할들을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부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라스베가스에서 이번에 열리는데 2026년 2월 24일에서 25일까지 이틀간 개최를 한다. 이 부분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세일러가 가끔 이런 영상, 인터뷰 영상들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번역해가지고 한번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우리 코인글래스에 보시면 비트코인 월간 상승률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6개월 이상 하락한 이후에 5개월에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 2019년입니다. 여기서도 비트 매거진에서도 다시 한번 2019년과 같은 장이 나온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확대해서 이 월별 막대를 보시면 이렇게 6개월간 하락을 하고 19년 2월부터 비트코인이 저점 찍고 반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름 5월 부근에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죠. 저희도 물론 이 비트코인의 우리가 2배, 3배 가는 정점이 27, 28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는 고점 120, 이 전고점을 넘기만 한다면 분명히 2024년 3월처럼 우리가 1억을 찍고 암호화폐 국내 시장에서는 가장 흥분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10배 이상 올랐던 코인들이 많이 있었죠. 대부분의 코인들이 그렇게 됐었죠. 그런 상승장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지금 유동성도 이미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꿔 말하면 우리가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이 구간. 이 가운데에서는 분명히 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암호화폐 기업들이 많이 후원을 한 이 트럼프의 공화당 이런 분들의 표를 무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그 미국 노동통계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통계를 한번 보시죠. 미국 노동통계국 사이트인데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PPI에 관련된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이제 PPI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은 12월에 PPI는 0.5% 상승을 해서 생각보다는 좋지가 않았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는 CPI라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반영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상승은 좋지 않다. 그리고 이게 상승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2월 20일에 나왔던 PCE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하락을 해야 우리가 금리 인하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 컸다로 볼 수가 있고, 트루플레이션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미 실시간으로 반영되고 있는 트루플레이션에서는 물가가 꺾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어떤 발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가 1월 달에는 짧지만은 셧다운도 있었어요. 정부에 셧다운도 있었고, 그래서 이 PPI가 조금 높게 나온다로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상이 높다면 결국 시장엔 선반영이겠죠. 그래서 선반영으로 가격은 움직였을 것이고, 실제 발표했을 때 예측치랑 비슷하거나 상승폭이 좀 저조하다면 반대로 그 이후부터는 시장이 강한 반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investing.com으로 보시면 PPI 예측치는 0.3으로 나와 있어요. 전달 대비. 예측치는 상당히 지금 낮게 잡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 지금 하락 국면에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리고 의미 있는 반등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루한 장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이 암호화폐를 믿고 시간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 개인 투자들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뿐이죠. 여기서 뭐 어떤 다른 분석을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구간에 현재 와 있다라는 게 저 코아남입니다. 여기서 떨어지면은 뭐 10% 더 떨어지는 거고요. 반등이 나올 때는 큰 폭의 반등이 예상이 됩니다. 80K 부근까지도 급락을 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없어요. 사실상. 급락을 했던 구간에는 정체된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상승할 때는 급히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런 갭 구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락보다 상승의 폭이 더 크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베팅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 코아남이 한 말씀 드릴게요. 이런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큰 상승의 폭이 남아있다면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저 코아남이 생각하는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 이번 주도 이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암호화폐 시장에서 승리하는 날까지 함께 하시죠.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